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물리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물리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 물리 이런 거에서 다루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물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물리학 분야가 어디인가 좀 이렇게 하고요. 물리학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물리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물리량이 벡터량이다, 스칼라량이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벡터와 스칼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물리량들이 어떤 위치에 이제 존재를 한다면 그런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어떤 점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무엇인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물리적인 양들은 단위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7개의 단위가 국제적으로 어떤 단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이 다루고 있는 분야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와 같이 8개 정도로 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광학, 원자 물리학, 핵 물리학, 입자 물리학, 응집 물질 물리학. 언뜻 보더라도 이 뒤에 있는 4개는 조금 고급스러운 물리학에서 고급 물리학, 어드밴스드 그런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부터 대학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4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에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그런 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속도나 위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변화를 다루는 그런 물리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열과 관련된 현상을 다루는 물리학 분야가 되겠고, 세 번째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장, 자기력장, 즉 아까 중력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전기력장, 자기력장에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분야가 되겠습니다. 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리학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어떤 그 매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배운 물리학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그 분야들이 이제 다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여기서는 가볍게 듣고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이런 4가지 범주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리를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 물리량들은 벡터와 스칼라량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량을 알기 위해서는 벡터가 무엇인지, 스칼라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벡터와 스칼라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 잘 모른다고 한다면 꼭 벡터와 스칼라가 뭐가 다른 건지, 어떻게 표시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량이고,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칙연산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는 것처럼 시간, 길이, 질량, 온도, 속력, 일, 에너지 등이 스칼라량에 해당되고요. 이제 여기에 반해서 벡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이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전기장, 자기장, 힘의 모멘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할 때는
스칼라량을 계산할 때하고 다르게 벡터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도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를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힘은 F라고 많이 표시를 하죠. 그때 이제 힘이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F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굵게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F라고 쓰고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하든지 이런 모양들을 하는 것을 벡터량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벡터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그 크기를 가지고 있고 방향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표시하는 것들은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 A와 B 지점에 A와 B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을 뜻하고 있고 크기 성분은 요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크기 성분으로 하죠.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벡터량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벡터의 계산에서 한번 보죠. 이제 벡터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들만 얘기를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복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벡터를 계산하는 데는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라고 하는 벡터가.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벡터가 생겼다고 한다면 요 생긴 벡터 B도 A 벡터하고 똑같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A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 벡터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A라고 하는 벡터를 표시하고 이 반대 방향으로 있는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마이너스 A 벡터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우리 보면 이 두 벡터의 합 이제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이렇게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이제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를 합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분을 사용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A라고 하는 벡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갖다가 그려놓고 여기 시작점이요. B라고 하는 벡터의 시작점을 A라고 하는 벡터하고 시작점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A라고 하는 벡터이고 이게 B라고 하는 벡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꼭지점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벡터가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라고 하는 벡터의 합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평행사변형 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지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었고, 아까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었고,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이렇게 B라고 하는 벡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벡터, B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A 벡터하고 B 벡터를 갖다가 이제 그리는 거죠. 이어서 여기 시작점, 종점, 시작점, 종점인데 A라고 하는 벡터. 그러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벡터는 이 시작 A 벡터의 시작점부터 B 벡터의 끝점까지 이거가 여기 나타나는 거가 A 벡터하고 B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기 때문에 삼각형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또 지우고요. 이제 성분을 사용하는 법, 성분을 사용하는 법은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있죠.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를 좌표축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좌표축에 갖다 놓고, A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요 X축과 Y축이 있다고 한다면, X축으로 생기는 성분을 AX라고 하고, Y축으로 생기는 성분을 AY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벡터를 X, Y, 이제 지금 2차원이죠. 2차원, 뭐 3차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 부분이 BX이고, 이 부분이 이제 BY가 되니까, X 성분, AX 성분 더하기 BX, B의 X 성분 더한 것이 결과적인 벡터의 X 성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Y라고 하는 성분, AY 더하기 BY라고 하는 성분이 Y 성분이 되는 그런 값을 갖겠다. 그러면 이 벡터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라고 하는 벡터를 합치면 이 크기, 각각의 크기 성분들을 합친 거, 지금 같은 경우는 AX 더하기 BX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좀 커져 있겠네요. 이렇게 AX하고 BX만큼 간 거 더하기 AY는 BY는 0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가 이제 A 벡터하고 B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혹시 뭐 이거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공부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벡터의 고분, 벡터의 내적하고 외적 두 가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트 프로덕트 혹은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적을 하게 되면 이제 크기 성분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칼라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벡터의 의적은 이제 벡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이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벡터량이 되기 때문에 크기 성분하고 방향 성분이 나오는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벡터의 내적을 하면 크기 성분이 얼마이고 방향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의적을 하면 크기 성분이 얼마이고 방향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 이제 크기 성분을 구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이게 A 벡터이고요. 이게 B 벡터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A 벡터하고 B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 그래서 도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크기 성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 A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 요만큼이 크기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A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고 B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여기 세타라고 하는 이 각도를 이루게 되면 A 벡터, B 벡터에서 코사인 세타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도트 프로덕트. 그래서 얘의 크기 성분만 이렇게 나타나는 얘를 우리는 벡터의 내적, 도트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벡터의 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벡터와 B 벡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 벡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A 벡터하고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벡터의 의적 값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랬어요? 벡터 값을 갖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 성분, 그럼 크기 성분을 표시한다고 한다면 A 벡터, B 벡터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 이게 이제 크기가 되는 거죠. 크기. 그래서 이 크기 성분을 계산하는 것은 아까 이제 도트 프로덕트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의 크기
그리고 요것의 크기, 그죠? 그리고 여기 나타내는 세타 값에 의해서 사인 세타라고 크기를 나타내고, 방향 성분은 방향은 요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 두 개 벡터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A 벡터와 B 벡터가 이 스크린 면상에 있기 때문에 스크린 면상에서 요 밑으로 뚫고 나가는 방향, 위로 나가는 방향이 있을 텐데, 어떤 방향을 이제 하는 거냐면 A라고 하는 벡터를 싸면서 오른손을 가지고 A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B 벡터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돌리는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쪽이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스크린을 뚫고 나가는 쪽이죠. 그죠? 나가는 쪽. 그래서 스크린을 뚫고 나가는 쪽이 이제 방향 성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A 벡터니까 A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이제 위쪽 스크린의 위쪽으로 올라오는 쪽을 방향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향 성분, 크기 성분 해서 벡터의 의적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물리량을 나타낼 때, 특히 벡터량으로 되어 있는 물리량을 나타낼 때 위치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좌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좌표는 우리가 이제 직선, 이렇게 좌표는 직선, 그리고 평면, 공간, 그런 데서의 점의 위치를 이제 수로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선상에서, 이런 직선상에서 어떤 위치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숫자로 여기다가 x1, x2 뭐 이렇게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 평면상에서,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서 x축, y축 잡아서 이제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에서는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공간상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량의 위치를 잡을 때 이제 좌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평면 좌표하고 공간 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 이제 좌표를 나타낼 때 평면 좌표하고 공간 좌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면 좌표에는 직교 좌표하고 극좌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평면 좌표에서 직교 좌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잘 이제 이용하고 잘 아는 것처럼 x축과 y축 이렇게 있어서 어떤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x1, 여기 이제 y1 해서 여기 좌표를 x1, y1 이렇게 쓰게 되는 것들이 직교 좌표계이고요. 극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x축, y축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여기 이까지의 길이, 거리를 나타내고 여기 떨어져 있는 각도를 나타내서 이제 r이라고 한다면 r과 세타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극좌표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의 이와 같은 점들을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어떤 물리량이 공간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을 표시하려면 공간 좌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른다고 한다면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하는 것인가 하는, 뭐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정도만 하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공간 좌표에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직각 좌표, 원통 좌표, 구 좌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처음 여기 있는 그림이 이게 직각좌표고요. 직각좌표로 표시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 원통좌표.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구좌표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각각이 다 어떤 공간상에 P라고 하는, 이렇게 여기 P라고 표시를 했죠. P라고 하는 점을 위치를 시킬 때 이 점을 이제 X, Y, Z, 우리가 아주 친숙해 있는 좌표계이죠. 이 좌표계. 여기 점이 XY 평면상에서 교점이 X1, Y축에 Y1, Z축에 G1이라고 한다면 이걸 나타내기를 X1, Y1, G1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직각 좌표계가 되는 거고요. 원통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X, Y, G가 아니고 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P라고 하는 공간상에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P라고 하는 이 점이에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이 G 위치로부터 G 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것인가 하는 그런 반지름을 갖고 있는 이렇게 생긴 원통을 표시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로라고 하는 것과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점을 XY 평면상에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여기에 이제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각도를 표시하는 것을 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G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마찬가지로 XY 직각좌표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Z축과 어떻게 교차하는 것인가 해서 로, 파이, G 이걸로 표시를 해서 얘는 로, 파이, G 이렇게 이제 공간에 표시를 하는 좌표를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구좌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XYG의 요 원점으로부터 여기 공간에 위치한 P점까지의 그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요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해서 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리기에 좀 복잡하지만 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G축으로부터 요 점까지 이렇게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원통 좌표하고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XY 평면상에 이렇게 투영을 해서 그걸로부터 얼마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R, 세타, 파이 이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좌표계상의 그 변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간상에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표현하는 거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광공간상에 그려지는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좌표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리 공부를 하면서 다루는 물리량을 다룰 때 쓰는 단위가 이제 있는데 그 단위들을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다루는 단위를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다루는 단위는 1960년 제11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6개의 기본 단위를 다뤘고, 이거를 이제 1971년 7번째 기본 단위인 모를 추가를 해서 이와 같이 7개 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공부를 하는데 그 단위를 잘 알고 있어야 이 양이 큰지 작은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루는 단위는 여기 있는 7개의 단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길이를 다루는 거는 이제 미터, 질량을 다루는 거는 킬로그램, 시간은 초, 세컨드, 전류는 암페어, 그리고 열역학적 온도는 켈빈, 물질량은 몰, 그리고 광도, 칸델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그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이 물리량을 할 때 거기서 또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